국민의힘의 민주당에는 정청래 룰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는데 국민의힘 이제 나경원 룰이라고 불리는데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라는 경선 실시 방식을 당초에 5대5에서 7대3으로 당원 비율을 20%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심 비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협의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선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 왔고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그런 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장 대표의 마음에 대해서 대변 조윤수 대표께 여쭤볼게요. 공관위에서 결정하겠지만 나는 일단은 찬성한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예. 이제 최고위원회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최고위원회 공식적으로 결과가 이제 올라온 건 없습니다. 안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도 저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획단에서 논의하는 과정이지 예. 최종 결심이 돼서 보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7대3이든 몇 대 몇이든 그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계속 청취 중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아직 올라온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 지도부 분위기는 어때요? 7대3으로 가는 쪽에 좀 찬성 의견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런 논의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님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최고위 전체에서도 어쨌든 당심을 갖다가 조금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걸 갖다 어떠한 형태, 퍼센테이지로 할지 다른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 방향은 일단 당심은 좀 강화하는 쪽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은 글쎄요. 당심 민주당도 요즘의 정치권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당심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긴 해요 지금. 맞습니다. 당원 중심주의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고 사실 지금 정당의 그 공천 룰과 관련해서 돌아가는 일은 조영술 대변인께서 저보다 다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뉘앙스만 놓고 보면 지선총괄 기획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예. 분들도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향이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는데 좋은 방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아직 최고위에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더 수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최적의 공천룰을 찾는데 어떤 그 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제 광역 단체장들 이제 저 주요 이제 단체장들하고 같이 또 모여서 또 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어느 정도의 안을 만들면 단체장들하고 같이 또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저 오세훈 내용이 시장이랑 박형준 시장은 약간 좀 반대쪽이죠. 뭐 그분들은 이제 그런 방향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방향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합체해가지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예.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중에 저는 이 대목에 좀 눈길이 갔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다른 분들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기득권을 옹호하겠다는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저도 똑같이 바라봅니다. 예. 결국은 장동혁 지도부가 당 내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친한계 그리고 과거 비윤계 이들을 갖다가 쳐 나가겠다.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요. 아까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원의 비율이 확대되는 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셨는데 당원 비율 확대가 하나의 흐름이 되려면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는 당원 비율이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한 게 소위 말하면 중도 보수를 갖다가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합리적 보수의 지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지율이.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강경 보수의 목소리가 비율이 높아지면
그것도 공천 경선에서 그러면 강경 보수의 목소리가 후보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연 지방선거에서 소위 말하면 친한계 또는 비주류 이런 사람들은 공천에서 아무래도 손해를 볼 거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던 분들은 경선에서 득을 볼 텐데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물갈이된 국민의힘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당이 되느냐? 예. 진짜로 국민의 목소리 또는 합리적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겠느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우경화, 우양후 이것이 더 극단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 그런 우려를 사실은 정치평론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일정을 뭘 소화했는지를 보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총괄계획단 위원장으로 불사조가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탁월한 해안과 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요 참석자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박민식 초대 국가보안부 장관님의 축사를 청한 이후에 일부 관객이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냐고 항의도 있었는데 일단 이 영화는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시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영술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뭔가 노선을 결정할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영상에도 봤죠. 김문수 전 후보 맞고 나경원 의원하고 같이 장동혁 대표 봤어요. 최근에 장 대표의 행보나 일정이 이런 강경 보수 쪽을 결집시키는데 치중이 돼 있는 건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에 동의하는 이제 세력들부터 지금 이제 5.18도 이제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질 것이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는 것이고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그 건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이제 세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고 뭐 김문수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 행사는 다 가십니다. 아 그래요? 네, 다 가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일부 뭐 관객이라고 했지만은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냐, 왜 입장 안 내냐는 요구는 뭐 일부 정치권에서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 얘기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갑재 그 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부정선거 의혹을 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을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하고 같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옹호한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받을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께서 아침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 참 그 묘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지방선거에서는 중도층의 투표를 잘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부터 집토끼부터 좀 결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방선거 때 당원 그 의중을 70% 반영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말투를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앞뒤 주장이 안 맞는 거예요. 중도층은 투표 안 하니까 우리끼리 잘해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예. 또 그런다고 하면 당원 투표 70% 하자고 하니까 이건 또 본선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우려한 듯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중도 확장을 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 하지만 행동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곧 지나면 나타날 거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믿지 않겠지만. 그러면 조영수 대표님,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이제 내란 관련 재판이 내년 1월이면 이제 선고가 하나둘씩 될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의 행보를 유지하고 저 재판 경우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오는 순간부터 좀 바뀌는 겁니다.
아닙니다. 계속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한 5.18 갔다 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매달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횡보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왜 왔어 태도가 안 되어 있어 이렇게 많이 비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고 인사드리고 또 가고 인사드리면 거기서도 어쨌든 광주에서도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 중심으로서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소위 말하는 지금 계엄에 따른 재판 결과에 따른 시기하고는 별도로 움직이는 걸로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개혁신당과의 이준석 대표 연대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축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번 비유하는 게 저도 일본에 이제 친한 정치인들이 있고 네. 젊은 정치인 교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친한 것과 네. 갑자기 일본 정부가 뭐 자민당 정부가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을 한다. 그럼 그거는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다르게 대응하는 거죠. 저는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내기 전까지 아니 그런 언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거 못 갑니다. 제가. 아이. 예, 그래서 나중에 동탄 주민들이 제발 경기도에서 나가주세요. 네. 더 이상 동탄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동탄에서 할 일이 다 끝나면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저는 좀 지난 대선이 좀 떠오르던데 마지막까지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또다시 뭐 밀당이 시작이 된 겁니까?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연대를 위해서는 저는 제일 큰 허들은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엄에 대해서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대통령 후보와 어떻게 본인이 단일화 협상에 임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주장했었던 것을 받아들이는 후보가 있었다면 단일화도 가능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분명히 그것을 명분으로 연대의 조건으로 내걸 거예요. 그것을 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독자 후보들로 끝까지 가려고 할 텐데 예. 그것이 과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냐 그렇지 않은 실패 공식이냐 너무 자명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 연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의 전제 조건도 해소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